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임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제일 먼저 봅니다. 다음으로 월령을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격국의 순으로 이렇게 사주를 분석해 나가는데 오늘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를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봤을 땐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운으로 봤을 땐 차가운 냉기가 되겠죠. 차를 냉자. 근데 이 차다라고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들어가면 냉탕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수의 기운이 냉기라고 하는 것은 영하 20도, 30도 저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최한의 극한의 추위를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영하 71도인데도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냉기,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 봤을 때는 겨울이 되겠죠. 겨울. 그 다음에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되면서 북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해서 상상의 동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무. 대체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수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 이제 병진월 마지막 날이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가 역시나 수죠. 물이면서 똑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오행에서 수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진 않지만은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었을 때는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음과 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와 개수는 양은 크고 방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음은 작고 아담한 개념의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수가 더 차가울까요? 개수가 더 차가울까요? 음스러운 것이 더 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개수가 아니라 음수인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임수 예를 들어서 물상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대해수라고 표현해서 바다라든가 강, 호수 같은 그런 방대한 양의 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이슬비라든가 또는 옹달샘 같은 작은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작은 시냇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물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 같은 개념도 우리가 다 개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 바다의 자, 물수자라고 해서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즉 신왕해지게 되면 물이 뭐라 할 수 있다? 범람할 수 있다. 이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임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다면 충분지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임수를 왕하게 되면 쓰나미가 치거나 해일이 일거나 큰 파도가 나거나 또는 댐이 무너져서 엄청난 홍수를 일으키는 정도의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이 큰 바닷물과 같은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꼭 이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왕한 경우에는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고요.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임수든 개수든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보여요. 냉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냉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양화인 병화가 있어서 조후까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물이 범람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즉 임수처럼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진 않는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 기토, 진술, 충미토 등 토가 많아지는 것을 오히려 꺼려합니다. 왜냐? 개수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청징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물이 바로 이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물이 바로 정화수와 같은 물이 바로 이 개수인 것이고, 예를 좀 더 들자면, 예를 들면 성수 있죠. 성수, 카톨릭에서 세례를 주거나 할 때 쓰는 성수, 그것도 개수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항상 맑고 깨끗함, 맑을 청, 맑을 징,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토가 있게 되면 토가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또는 왕토가 있게 되면, 큰 토가 있게 되면 개수가 매몰이 되기 때문에 수 중에서 임수가 아닌 음수인 개수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단 개수가 왕해졌을 때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역시나 개수도 왕해지게 되면 냉기,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화를 같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고, 개수가 왕했을 때는 간목병화를 쓰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임수든 개수든 일간이 찐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생수 해서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든 개수든 약한 경우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지 않으면 수가 말라서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입니다.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오늘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을 뜻하는 것이고, 월령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내지지, 사지지가 있는데, 이 네 지지에서 유독 달리 월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글자는 바로 이 월지 월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는 것이고, 왜 계절의 개념이 중요하느냐, 추나 추동의 개념이 중요하느냐, 이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오미월의 여름은 굉장히 뜨겁죠. 열한 그러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오비월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가지죠. 찰한자,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뭐 봄은 좀 따뜻하고 가을은 좀 서늘하죠. 그래서 조우의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두각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름인 사오미월하고 겨울인 해자축월은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또 임묘지는 왕세를 보게 되면 임묘월은 목이 왕한 것이고, 사오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 신유월은 금이 왕한 것이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것이고, 진술중미월은 환절기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이 월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월지 안에는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진월 같은 경우에는 청명과 고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청명이 되면서부터 월령이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다음 내일 모레겠죠. 입하가 되면서 진월에서 이제 사오미월의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 망종,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또 소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름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하가 되면서 4,5미월의 여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4,5미월 들어가면 제가 항상 어떤 단어를 쓰냐, 염상절이다 또는 염천지절이다라고 해서 매우 혹서기라고 하죠. 더운 그런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수 중에서도 임수인 개수보다는 양수인 개수보다는 음수인 개수가 더욱 필요하다. 왜냐? 조우할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작할 얘기고, 오늘은 아직까지는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은 크게 봤을 때 인묘진월이라고 해서 봄이죠, 계절은. 그래서 인월은 초춘, 묘월은 중춘, 지금 진월은
봄이라고 해서 모춘, 개춘, 만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묘월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인묘지는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방이면서 모가 왕하다,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간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은 인묘월에 목이 왕하고 진월은 어떻다? 토가 왕한 토강절이다. 4개월이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 등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이때는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진술충미가 같은 다 같은 오행으로는 토라 하더라도 진토의 특성, 술토의 특성, 축토의 특성, 미토의 특성은 각각 다르다. 오늘은 이제 진월이니까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예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또한 습토가 되는 것이죠. 자, 진토는 수고라고 해요. 수의 오행으로 수의 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인묘월에 임수가 태어났다. 그러면 병지사지가 돼서 임수 자체가 월령에 통근을 하지 못하지만 이 진월은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비록 약하더라도 일간 임수가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고지에 들어가면 일간이 땅속으로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월 또는 묘월에 태어난 것보다는 월령에 내가 통근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불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 단 중요한 것 아무리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진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토극수가 그야말로 돼서 임수가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토가 난동부리지 않도록 저걸 통제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가지고 칠살인 토를 갖다가 파극해서 없앤다라기보다는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인 간목으로서 월지 있는 칠살을 뭐한다? 통제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식신 제살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간 자체 임수가 식신 또는 상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 자체가 세력이 튼튼해야 되는 것이니 진월 자체의 임수가 간단히 이렇게 통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가 이렇게 신금의 생주를 받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게 되면 이때는 사주의 구조가 매우 단단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진월은 말씀드렸지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굳이 금이 필요 없고 이때는 원칙적으로 들어서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고요. 진화금에서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뭘 쓸 수 있다? 무토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월의 임수는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하고 인성인 금으로서 특히 신금으로서 임수를 이렇게 생주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월의 임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제일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월지를 보고 세 번째 뭘 본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죠. 양의 수, 양수가 되겠고 월지는 진토 또 토이지만 양토가 됩니다.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월지에 있는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극아자는 다른 말로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관과 평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평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임수지만 개수가 양토인 무토를 본다거나 진토를 본다거나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건 음대양이죠. 일간이 음이고 관성이 양이니까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처럼 임수일간이 무토를 본다거나 진토를 본다거나 술토를 보게 되면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되죠. 아니면 개수일간이 기토라든가 축토
무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음대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칠살평관이라고 하고, 음대양, 양대음 조화가 맞으면 이는 정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이니까 평관칠살이 되죠. 그래서 격은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달리 평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항상 원령에 어떤 글자가 암장되어 있느냐를 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진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을목의 천간에 투출을 한다, 이거는 격을 이 을목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상관 격이 되고 상관 제살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양토를 억제하는 것은 음목인 을목 가지고는 힘들고 간목이라야지만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 당연히 평관칠살격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해해 줘야 되고요. 살중신경한 구조가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걸 겁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칠살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도 그렇고 월령에 있는 진에 통근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서 술 들어가서 임술일주가 되면 진술충이 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이 됩니다. 그러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이 되게 되면 임수라든가 일간인 임수라든가 연간의 개수가 통근처를 잃어버리게 되니 오히려 극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연지에 있는 묘목은 약한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병화가 있어 본들, 재성이 있어 본들보다 인계수가 쟁지해 본들, 일간 자체가 약하면 저 재성도 나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술충됨으로 인해서 진중개수가 매몰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뭐 조우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시를 보게 되면 일간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경자시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시지에서 임수 입장에서 양인을 얻어서 뿌리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임수만 이렇게 통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간에 있는 개수 또한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금순으로 가게 되면 화기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축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물론 축술형도 되겠지만은, 신금이 아무리 이렇게 임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지지로 토가 몇 개입니까? 진토, 술토, 축토, 토가 너무 많게 되겠죠. 진술충까지 되게 되면 임수가 어차피 이 진은 통근할 수 없겠고 축에 간진이 통근하는데 임수 자체가 얼마나 세력을 얻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이민시, 계묘시는 다 임수 자체가 천간에 예를 들면은 이민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 일간이 왕하냐? 이거 일간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임수 2개 계산했다고 해서 개수 가지고 수가 3개니까 강하다, 아니죠. 천간에 있는 것은 진짜 뿌리를 두어야지 강한 것인데, 진술충에서 천간에 있는 수 3개가 보다 뿌리가 없으면은 이건 금방 고갈될 위험이고, 계묘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진술충에 진토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뿌리를 내리긴 어렵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한다. 물론 이 간목도 연지에 있는 묘의 뿌리를 둬서 약하진 않지만 토가 이건 굉장히 세력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토다 목절도 될 수가 있겠고, 화가 있으면 간목은 화를 생하려고 하지 토를 제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을사병호 정미시 대표적으로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병호 정미시 중에 이렇게 되면 오술합에서 진술충이 안 되냐? 아니,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오술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병화 2개가 오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게 되면은, 자, 임수가 약한데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가 고갈된다. 뜨거워져서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썩 좋은 생시가 아니다. 을사병호정비지. 무조건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수운이 늦게 들어오겠죠. 늦게.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도 금운이 늦게 들어오죠. 31세 때 들어오는 것이니 그 전에 예를 들면
때까지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신시가 되게 되면은 신의 뿌리를 두지만은 진술충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신금이다 하더라도 임수가 파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우시는 무신시보다 더 나쁘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는 차라리 신해시가 되게 되면은 진술충한다 하더라도 해수의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자시, 신해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